안녕하세요. HLB 주주님들 붉은 보넷이라고 리보세라닌 뉴스 기사가 장 후반에 나왔습니다. 주가는 크게 반응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소식이 나왔던 란셋이네요. 여성 환자 20명이었습니다. 임상 이상이었고요. 지난 5일에 실린 임상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도 실린 임상 결과가 있는데요. 이건 난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종합적으로 여성 분야에서 연이은 성과를 냈다고 달린 것이죠. 여기 보면 OR이 나오는데요. ORR과는 다른 겁니다. odds ratio라고 해서 교차비라고 합니다. odds ratio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냐? exposure과 outcome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노출이 된 경우와 노출이 안 된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 비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한 경우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 과연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잘 방어가 될까?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또 예를 들어 항암제를 투여한 경우와 플라시보를 투여한 경우에 치료가 될까?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이런 비슷한 지표는 우리가 예전에 본 적 있죠. RR, Relative Risk가 이런 지표였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고 딱 보면 그냥 똑같다고 느껴질 정도의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헷갈리기 쉬우니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OR이고 밑에는 RR입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바로 분모입니다. 분자는 똑같죠? 여기 토탈이 있습니다. 노출된 사람들은 A 플러스 B죠.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C 플러스 D죠. 분모로 토탈을 사용하느냐 아니냐로 RR과 OR로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RR은 우리가 백스니피커시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지표입니다. 1-RR로 계산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어져 있죠. 리보세라닌 임상시험 논문에 나온 OR과 비슷한 게 RR이고 1-RR을 하면 백신의 효능을 구할 수 있다. 화이자 효능 95%를 구한 방법이죠. 포뮬러에서 느낄 수 있지만 OR과 RR 모두 측정하고자 하는 건 비슷합니다. Given Exposure에서 아웃컴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에 얼마나 안 걸리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1000명의 참가자가 마스크를 썼더니 코로나에 10명만 걸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보면요. 이게 적게 걸린 건지 많이 걸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쓴 그룹도 필요한 겁니다. 노출이 없는 경우랑 비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포뮬러에도 노출 집단과 아닌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A와 C가 들어가죠. 노출된 쪽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노출되지 않은 쪽에서 얼마나 걸렸는지를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분자에 A와 B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노출 집단 내에서 분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마스크를 쓴 집단과 마스크를 안 쓴 집단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 A와 B가 아니라 A와 C가 들어갑니다. odds ratio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OR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나누기 B와 C 나누기 D죠. 각각 노출 그룹과 노출 아닌 그룹 내에서 계산한 값들입니다. 그리고 둘을 비교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노출 그룹을 항암제 투여 그룹, 노출 아닌 그룹을 플라시보 투여 그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반응이 있던 사람 3명, 없던 사람이 1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A 나누기 B는 3 나누기 1은 3이 나오죠. 여기까지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오호,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3명은 반응이 있었군. 1명은 반응이 없었으니까 3배 정도 반응을 잘하나 보네. 하지만 여기에서 결론을 내버리면 될까요? 결론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한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항암제를 투여해서 3배 반응을 잘한 걸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로 반응은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4명 중 3명은 반응하는 치료가 잘 되는 적응증이었다면요. 사실 항암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반론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죠. 그래, 좋다. 그러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룹이랑 비교를 해보겠다. 그래서 나온 게 노출 아닌 집단의 C 나누기 D입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더니 반응이 있던 사람이 2명, 없던 사람이 2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C 나누기 D는 2 나누기 2는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절반은 자연치유가 되고 절반은 아닌 적응증이었던 겁니다. 이제 노출 그룹과 노출 아닌 그룹을 한데 놓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항암제를 투여한 그룹은 4명 중 3명이 반응하고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그룹은 4명 중 2명이 반응했습니다. 비율로 치면 3 나누기 1은 3배, 2 나누기 2는 1배입니다. 3과 1이죠. 그러면 플라시보랑 비교해도 항암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이것도 우연일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3과 1을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비율로 구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 나누기 1은 3이 5R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5R이 3.19, 4.97이라는 숫자인 겁니다. 비율은 기준이 1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든 5R도 3이 나와서 1보다 크고요. 리보세라닌 임상 결과도 1보다 큽니다.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왜냐? 항암제는 3명 반응하고 1명 반응 안 했죠. 그래서 3이었고요. 생리식염수는 2명 반응하고 2명 반응 안 했죠. 그래서 1이었습니다. 3이 1보다 크죠. 그래서 3 나누기 1은 3으로 1보다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R이 1보다 크게 나왔다면 결과가 잘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도 효과적임이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5R의 정확도를 추정하기 위해 95% 신뢰 구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뉴스 기사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는 오메가3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먹다가 중단하고 현재는 안 먹고 있는데요. 관심은 많습니다. 10월 15일에 오메가3 과다 섭취는 심방세동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슨 일일까?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이따금 매우 빠른 속도로 수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늘게 떠는 상태가 되면서 심박수가 급상승하는 현상이죠. 7건의 임상시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인데요. 참가한 사람의 숫자를 종합해보면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그룹은 오메가3 복용 그룹, 다른 한 그룹은 플라시보 복용 그룹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 용량이라고 하네요. 하루 1g 이상 복용하면 위약 그룹보다 심방세동 발생률이 49%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죠. 과유불급으로 적당하게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리보세라닙이 여성 적응증에 대해 좋은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5R이 1보다 크니까 결과가 잘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